좋은 고용지표, 좋은 통계자료, 좋은 뭐 경제성장률 이런 지표들을 지금은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행복함, 즐기는 이런 시간들 오래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전히 뜨거운 미국 노동시장, 실업수당 청구 2달 만에 최소. 아직도 뜨겁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너무나도 좋죠. 근데 사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이 진짜 뭐 한 주마다 저번 주에 좋았는데 이번 주에 완전 막 폭락해버려. 그런 경우가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이 실업수당이라던가 비농업고용지표나 매주 측정을 하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좋게 나오다가 내일 모레 당장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 좋게 나오는 게 뭐 서서히가 아니라 한 번에 폭등하는 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안 보이죠. 아직까지도 좋다. 실업자 수가 적고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이렇게 탄탄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조업 활동지수는 낮는데 실업수당이 낮은 게 아이러니. 일단은 제조업 활동지수를 이제 보자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야겠죠. 미국의 그 지금 하고 있는 소비 시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실업수당, 제조업 활동지수 여기 놔줄 수 있는 거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보시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2만 8천 건, 전월 대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용시장이 좋다는 거, 아주 땅땅하다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 근데 미국 경기 선행 지수는 달라. 경기 침체를 조금 짐작이나마 알 수 있는 미국 경기 선행 지수, 컨퍼런스 보드 지표가 어떻게 나왔냐면 15개월 연속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그 올해 3분기 이제 이번 달이죠. 7, 8, 9니까 이번 달부터 내년 1분기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컨퍼런스 보드 요거 지표대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1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경기 침체는 곧 시작한다. 이런 기사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요 하락률이 2007년도, 2009년도 리먼 사태 때 이후로 가장 길다고 합니다. 가장 길다 그래요. 이런 지표들이 미국의 하반기 경기 내년 상반기까지 어떨지 미리 한번 말을 해주는 거죠. 암시를 해주는 거다. 자, 미국 6월 기존주택 판매 전월비 대비 3.3% 하락. 주택 가격은 1년 만에 최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3.3% 떨어졌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은 더 이상 매물로 내놓지 않는다. 왜? 모기지 금리가 7% 가까이 높으니까. 살던 데 살자. 이사나 가볼까? 아니야, 살던 데 살자. 모기지 금리가 7%래. 그래, 알았어. 내놓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러면 주택 가격은 1년 만에 최고치래. 내놓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이 수요에 못 따라갑니다. 그럼 주택 가격은 반대로 오르죠. 미국의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오릅니다. 이거를 보고 어떤 전문가분들은 야, 미국의 주택 시장이 부활하고 있대. 리바운딩 치고 있대. 맞나요? 모기지 금리가 7%인데.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주택 건설하는 업체의 매출량이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했어요. 지금 미국의 한 부동산을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근에 한 달 동안 주택이 거래된 그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이다.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그 가격보다 더 높게 팔렸다고 합니다. 웃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하도 매물이 없어서.
3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죠. 근데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 모기지 금리 뛸 거고, 띠에 따라 어떻게 되죠? 주택 가격은 또 일시적으로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것도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렌트비. 자,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렌트비는 어떻게 돼요? 렌트비 또한 높아지겠죠.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10억이야. 근데 15억이 됐어. 렌트비 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월세를? 당연히 더 받아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미국의 CPI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8월 달에 발표되는 미국 CPI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는 전월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오르면 큰 폭으로 오릅니다. 3%에서 2.8, 2.7, 2.5, 2.4 떨어지면 좋겠지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 보여요. 아마 8월 한 13일, 14일 미국 CPI, 7월달 CPI가 발표될 겁니다. 그때 가서 코인이쇼 말씀드릴 건데 지금 한 예상하는 수치는 이번 달에 3.0% 나왔죠. 아마도 한 3.4% 정도 되지 않을까. 0.4%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저효과 없음. 맞아. 기저효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CPI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렌트비, 주택 판매. 자, 미국 7월 주택시장지수 56, 7개월째 상승. 이렇게 좋다는 겁니다. 주택을 건축하는 업체들의 신뢰도도 7개월 연속 상승. 미국의 주택시장 올라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자, 푸틴의 EU 흔들기 통했나? 흑해 곡물 협정 파기 대책 두고 내분 조짐. EU 우크라이나 인접 끝에 수출 우회로 늘려야. 지금 다시 한번 러시아가 또 식량 루트를 공급망을 또 이렇게 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를 공격을 했냐면 오데사라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거점이 있습니다. 오데사라고. 오데사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흑해 곡물 협정 이거 연장 거부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글로벌 식량 가격에 관련해서 이거 물가 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미국의 CPI의 식량 가격은 비중이 크지 않다. 한 15% 정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왜? 식량 자급률이 높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이 아마 120, 한 130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관련해서는 미국 CPI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건데 요게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한테 영향을 줘. 그렇게 되면은 식량 가격뿐만 아니라 그 식량으로 만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라던가 아니면 설탕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만드는 제품이라던가 전체적으로 공산품까지 이게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식량 가격이 폭등한다는 건 지금 당장 식량 가격으로 때리진 않겠지만 미국을 어떻게 해요? 다른 공산품들 가격도 상승을 유발시킨다.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된다는 거. 또 이번에 또 자, 엘니뇨 현상부터 해가지고 엘라뇨네 엘니뇨네 헷갈려. 작년에가 엘니뇨였는데 맞아. 라니뇨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맞아. 이런 게 제일 헷갈려. 그래서 또 그런 영향도 있다는 거, 또 폭염, 가뭄 이런 부분들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치솟는 밀 등 곡물 가격, 밀가루 그 도매 가격인가? 그 가격이 한 20% 정도 올랐다고 그러던데 최근 들어서.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라면 이렇게 막 가격 내렸죠.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번복이라고 해야 될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밀이랑 곡물이나 이렇게 가격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중국만 쏙 빼고 아시아 신흥시장에 베팅하는 외국인들.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상반기에 코스피 코스닥 글로벌 상승률 1등 찍었습니다. 미친듯이 폭등했죠. 삼성전자 7만원, 7만전자, 삼성, SK 뒤집어지게 폭등을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어땠죠? 미친듯이 상승했죠. 자, 유럽 증시
LVMH, 디올, 에르메스 명품주들 전고점을 넘었어요. 얘네들 공통점이 뭘까? 한국, 일본 증시도 잘 나갔고 미국, 유럽 공통점 친미, 영미권 국가들이죠. 근데 반면에 홍콩, 중국 본토 어땠죠? 쭉 빠졌죠. 홍콩 증시 흔들렸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올랐고 유럽 증시 올랐고 미국 증시 올랐어. 얘네들을 가격을 상승시켜준 유동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금리 인상에 긴축하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들을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상승시켜줬을 유동성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유동성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중국. 중국의 외환 자금들이 유출이 됐고 그리고 중국에 투자하려고 했던 기관들, 해외 투자자들 그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갔다?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영미권 국가들 증시로 들어간 겁니다. 투자 자금도 마찬가지고. 중국 자본이 우리 이번 연도 상반기에는 영미권 국가들의 증시와 그리고 실제로 투자 시장, 기업들이라던가 인프라 설비라던가 실제로 들어왔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줬다는 거. 어디서 뭐 유동성을 찍어가지고,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연준의 금융정책이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연준은 긴축을 했습니다. 그러한 영향도 있겠지만, 영미권 국가들, 다른 국가들의 얘기를 하자면, 중국의 외환 자금들이 많이 쭉 빠져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인도, 대만, 한국, 인도네시아 등 반사이익이 커. 지금 보시면은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얘네들은 외국인 자금들이 좀 오래 머물러 있거나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일단은 수출이 안 좋기 때문에. 한국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인프라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공장이라던가 이러한 자금들은 이번 연도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실물 경기에 들어오는 자금과 증시에 들어온 자금과 증시에는 자금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환차익 보면은 나갔다. 원달러 환율 좀 회복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나가고 달러 회복되면서 쌀 때 좀 들어오고 비싸면 좀 나가고 그런 식으로 주가 상승까지. 근데 한국의 뭐 기업들을 투자하고 반도체 시설을 짓고 이런 투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려다가 일로 온 걸까? 어디로 가려다? 중국으로 가려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 주식 하나 사볼까? 중국 부동산 사볼까? 부동산은 안 되죠. 뭐 중국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생각했다가 아니지. 미국과 싸우고 있지. 일본이나 사자. 한국이나 사자. 대만이나 사자. 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인도 사자. 쭉 빠졌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며 얼마 전에 우리 판다그룹 뒤집어지죠. 부동산 그 개발 그룹들 얘네들 무너지는 애들 이런 애들 유동성 공급하면서 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쉽게 돈을 못 뿌립니다. 왜? 위안화 가치가 쭉 빠질까봐.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탈률이 큰데 외환 자금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중국. 요게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일정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7월 20일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1시 30분. 자, 그래서 어제 거죠. 요거는 어제 거 이제 지난 거고. 26일 미국 신규 주택 판매, 27일 날 연준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25bp 금리 인상. 그래서 아직까지는 7월달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변수가 있어. 7월, 8월 경기 지표가 너무 좋아. 그럼 잭슨홀 미팅 때도 한 차례 더 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우리가 대응을 할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뭐 28일 근원개인 소비지출, GDP, 31일 소비자 물가지수, 8월 4일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되고 중국 PPI까지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이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시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뭐 주식이랑 비트랑 뭐 달라요. 코인이시아 보기엔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비트 이더 갔다가 알트들로 부러지는 겁니다. 자본들이.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자본시장 그 사이클이 패턴도 그렇고. 막 어렵게 뭐 블록체인 해가지고 뭐 하드포크 하고 뭐 레이어 1, 2 어렵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냥 뭐 액면 분할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그냥 어렵게 말을 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신기술인 거 마냥. 물론 블록체인이나 기술은 신기술이지. 근데 이제 그런 거 마냥 막 그 광고를 하고 막 홍보를 하면서 코인을 발행하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좋은 것들은 뭐 좋은 것들도 있지만 많이 포장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자, 테슬라, 넷플릭스 실적 어떻게 나왔을까? 테슬라, 넷플릭스 실적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기대 이하 괜찮게 나왔어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늘었고, 물론 이제 그 동시 보는 게 안 되면서 가입자 수가 좀 늘었고, 그리고 테슬라 판매수가 좋게 나왔어. 근데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요거 우리 배웠을 건데 코인이슈 말씀드렸던 거 이번에 미국 기업 기업들의 실적 발표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죠? 기억하시는 분, 미국 기업들 실적은 좋게 나올 건데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컨센서스, 향후 가이던스. 앞으로 테슬라가 다음 분기며 앞으로 매출을 어떻게 할 겁니다. 향후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번에 좋게 나올 거 뻔히 알아. 미국 기업들 아직 실적이 안 꺾였어. 근데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향후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TSMC가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매출 감소할 겁니다. 그런데 한 자릿수 감소할 겁니다. 뭐 7%가 됐든 8%가 됐든 9%가 감소할 것 같아요. 라는 그 뷰에서 10%로 변경했습니다.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네 기업이 다음에 향후 가이던스 요거 매출 안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테슬라, 넷플릭스 향후 가이던스 다 낮춰서 발표했죠. 그러면서 9%, 뭐 8% 빠졌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뭐를 의미하는 걸까? 앞으로 우리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경기가 됐던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필요 없고 기업들 가이던스 보면 돼. 기업들이 제일 정확해. 왜? 걔네는 수천억, 수조 달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만지고 공장을 짓고 미리 예산을 하고 전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박사, 학위, 연구원 분들 싹 다 밀집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본인들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향후 가이던스며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통계 자료로 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향후 가이던스를 낮게 생각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반기? 미국이 됐던 전세계 글로벌 경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소비가 꺾인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지표 좋게 나오고 이렇게 막 좋은 고용지표, 좋은 통계자료, 좋은 뭐 경제성장률 이런 지표들을 지금은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행복함, 즐기는 이런 시간들 오래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나왔는데 마이너스 13.5라고 합니다. 예상치가 마이너스 10이었고 저널이 마이너스 13.7이야. 제조업 지표는 계속해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지수도 올해 3분기부터 경기 침체를 예상을 했고 그리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거 요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의 외환이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고 중국으로 들어가려는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라던가 뭐 설비라던가 아니면 뭐 공장을 짓는다던가 이런 중국에 대한 투자 자금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인도, 대만, 한국, 일본 얘네들 좋을 것 같죠? 물론 좋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중국이 힘든데 좋기만 할 수 있을까? 이런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뭐 의존도라던가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고장이 난다고 하면 여러 군데서 고장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좀 위험한 나라들 몇 개 나라들 이렇게 좀 찝으면 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